저는 올해 64살이 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순자이고 서울 은평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남편과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출가해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고 명절이나 생일이 아니면 얼굴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는 것은 바로 지난 1년간 저희 가족에게 일어났던 일들 때문입니다. 그 일들을 겪으면서 저는 사랑이 무엇인지, 의존이 무엇인지, 그리고 노년의 건강한 관계란 어떤 것인지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시니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작년 봄이었습니다. 남편 김영호는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 동네 뒷산을 산책하고 돌아왔습니다. 40년을 넘게 함께 살면서 남편의 이 습관은 변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창백했고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급히 119에 전화를 걸었고 남편은 그 길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진단은 협심증이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스텐트 시술을 받아야 했고 이후로 남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남편은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평생 강인하고 독립적이던 사람이 갑자기 모든 것을 저에게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제가 잠깐 장을 보러 나가려고 해도 불안해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생사의 고비를 넘긴 사람이 무섭고 불안한 것은 당연한 일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온 마음을 다해 남편을 돌봤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정성껏 죽을 쓰고 약 먹을 시간을 체크하고 산책도 함께하고 밤에는 남편이 잠들 때까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쳐 있다는 것을요. 몸이 지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지쳐 있었습니다.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50년 가까이 함께한 사람을 어찌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저도 60이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저도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가끔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가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불안해했습니다. 이것이 사랑일까요? 아니면 의존일까요? 저는 그 무렵 복지관에서 알게 된 친구 정미숙 씨를 만났습니다. 미숙 씨는 저보다 2살 위인 66으로 3년 전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미숙 씨에게 제 이야기를 털어놓았더니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자 씨,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우리 영감이 살아있을 때 말이야. 그 사람도 병을 앓고 나서부터 나한테 완전히 매달렸거든. 처음에는 나도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알겠더라고. 그건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어. 죽음에 대한 두려움. 혼자 남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이 의존으로 나타난 거였어. 미숙 씨의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 옆에 누워 그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서로를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는 걸까? 사랑과 의존의 경계는 어디일까? 그리고 노년의 건강한 관계란 대체 무엇일까? 며칠 후 큰아들 민수가 집에 왔습니다. 민수는 쉰둘로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바쁜 사람이라 자주 오지는 못하지만 아버지가 아프고 나서부터는 한 달에 한 번씩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날 민수는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신지 아세요? 엄마도 연세가 있으신데 아버지가 이렇게 매달리시면 어떡해요? 민수의 말에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수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남편은 그날 저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민수가 무슨 말을 했든 신경 쓰지 마세요. 애가 원래 직설적이잖아요. 그러나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당신, 내가 미안해. 나도 알아. 내가 너무 당신한테 매달린다는 거. 근데 어쩔 수가 없어. 그날 가슴이 아파서 쓰러질 때 나는 정말 죽는 줄 알았어. 그리고 그 순간 내 머릿속에는 딱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 당신 얼굴을 다시 못 보면 어떡하나. 그 후로 당신이 옆에 없으면 불안해서 미칠 것 같아. 남편의 고백을 듣고 저는 울었습니다.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결혼 50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의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죽음이 두렵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더 두려운 것은 저를 혼자 두고 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무서워요. 당신 없이 혼자 남는 것도 무섭고 당신을 돌보다가 내가 먼저 쓰러지는 것도 무서워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를 위해서라도 조금씩 달라져야 해요. 그날의 대화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먼저 남편은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남성 노인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극도로 꺼려했지만 제가 함께 가서 등록을 도와주었습니다. 거기서 남편은 비슷한 처지의 남자들을 만났습니다. 은퇴 후 갈 곳 없어 아내만 바라보던 남자들, 병을 앓고 나서 세상이 달라 보인다는 남자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남편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변했습니다. 미숙 씨의 권유로 복지관 합창단에 가입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오후에 모여서 노래를 부르는 모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 걱정에 집중이 안 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노래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2시간 동안만큼은 오로지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오히려 남편을 더 따뜻하게 대할 수 있었습니다. 나 자신을 채워야 남에게도 줄 수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 모임의 회원 중 한 분인 70대 초반의 이상호 씨가 우리 집에 찾아온 것입니다. 상호 씨는 남편과 함께 바둑을 두러 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남편에게 친구가 생겼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상호 씨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상호 씨는 자꾸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남편과 바둑을 두면서도 계속 제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처음에는 제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인가 의존인가 노년의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법 제2부. 상호 씨가 처음 우리 집에 온 이후로 일주일에 2~3번씩 찾아왔습니다. 남편과 바둑을 두거나 장기를 두거나 그냥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편은 상호 씨가 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친구가 생겼다는 것이 그렇게 기쁜 모양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남편이 저한테만 매달리지 않으니까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상호 씨의 시선 때문이었습니다. 상호 씨는 제가 차를 내올 때마다 손을 스치듯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2번, 3번 계속되었습니다. 남편이 화장실에 간 사이 상호 씨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사모님은 참 곱게 늙으셨어요. 영호 형은 복이 많은 사람이야.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칭찬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경계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64살 먹은 할머니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미숙 씨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녀는 웃었습니다. 숨자 씨, 우리 나이에도 그런 일 있어요. 남자들은 여든이 되어도 여자한테 관심 있거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나쁜 기분만은 아니잖아요. 미숙 씨의 말에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나쁜 기분만은 아니라니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상호 씨가 저를 칭찬할 때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남편은 결혼 후 50년 동안 저에게 곱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낯선 남자가 저를 곱다고 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살짝 설렜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 무렵 큰며느리 수진이가 전화를 해왔습니다. 수진이는 민수의 아내로 50살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25년이 넘었지만 저와 수진이의 관계는 늘 어색했습니다. 수진이는 능력있고 똑똑한 여자였습니다. 대기업에서 부장까지 지낸 커리어 우먼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가정주부로만 살았기에 수진이와 공통점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서로를 미워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가까워지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수진이가 갑자기 전화를 해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다음날 저는 수진이를 만났습니다. 백화점 커피숍에서 마주 앉았는데 수진이의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어 물었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 있니? 수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혼하려고요. 순간 저는 기를 의심했습니다. 이혼이라니요? 민수하고요.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수진이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민수가 회사 후배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3년 전부터 시작되었고 수진이는 1년 전에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1년 동안 혼자 끙끙 앓았던 것입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가요? 우리 민수가 그랬다고요? 수진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믿기 싫었어요. 근데 사실이에요. 제가 직접 봤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내내 울었습니다.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심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혼자 이 비밀을 안고 있을 자신도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에게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적어도 당분간은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 아이가 이럴 수 있을까요? 저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밤중이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민수야, 엄마다. 지금 당장 집으로 와. 민수는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이 밤에 갑자기.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와. 30분 후 민수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민수를 데리고 아파트 단지 안정자로 나갔습니다. 남편이 깰까봐 집에서는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정자에 앉아 저는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수진이한테 다 들었다. 사실이니? 민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저는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민수야,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수진이가 뭘 잘못했니? 애들은 어떡하고? 민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민수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수는 자신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집에 오면 수진이는 늘 피곤해했고 대화가 없어졌고 어느 순간 자신을 이해해주는 것 같은 후배에게 마음이 갔다고 했습니다. 저는 민수의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핑계였습니다. 다 핑계였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부부 사이에 대화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저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뭐라고 하면 들을 거니?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후배하고 완전히 끝내라. 그리고 수진이한테 진심으로 사과해라. 무릎 꿇고 빌어라. 이혼은 안 된다.
내가 잘못한 거니까 내가 바로 잡아야 해. 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근데 수진이가 절 용서할까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수진이가 결정할 일이야. 내가 할 일은 진심으로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거야. 결과는 하늘에 맡기고. 그 대화 이후 저는 수진이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수진아 민수 만났어. 다 들었어. 근데 엄마가 부탁이 있어. 바로 이혼하지 말고 시간을 좀 줘. 민수가 진심으로 뉘우치면 한 번만 기회를 줘. 수진이는 전화기 너머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혼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저는 수진이의 마음을 알 것 같았습니다. 믿음이 무너지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낮에는 남편을 돌보고 밤에는 민수와 수진이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몸이 버티질 못했습니다.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리고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래도 남편에게는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제게 의지하고 있었고 제가 아프면 남편도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호 씨가 또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마침 병원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간 날이었습니다. 저는 상호 씨에게 남편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상호 씨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알아요. 영호형 병원 간 거. 그래서 온 거예요. 사모님하고 이야기 좀 하려고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저하고요. 무슨 이야기를요? 상호 씨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얼굴에 다 나와요. 무슨 걱정 있으시면 저한테 이야기해 보세요. 남한테 이야기하면 좀 나아질 수도 있어요. 상호 씨의 말에 저는 순간 흔들렸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요. 남편에게도 말 못하고 친구에게도 말 못하는 이야기가 가슴속에서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상호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사모님, 저 사모님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어요. 이 나이에 이런 말 하는 게 우습지만 사모님 같은 분이랑 차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저는 손을 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호 씨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병원 예약이 취소되어서 일찍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저는 황급히 손을 빼며 일어섰습니다. 여보, 이건 오해야. 아무 일도 아니야. 하지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와 상호 씨를 번갈아 바라보다가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상호 씨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괜히 오해받을 일을 만들었네요. 제가 영호 형한테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가세요. 지금은 그냥 가세요. 상호 씨가 떠난 후 저는 한참을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아무 일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70이 넘은 아내가 다른 남자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저는 용기를 내어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 말 좀 들어봐요. 제가 말을 꺼내려는데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나한테 실망했구나. 남편의 말에 저는 멈칫했습니다. 뭐라고요? 남편은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병들고 나서 당신한테 짐만 됐지. 맨날 당신한테 매달리고 당신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다른 남자가 좋아 보이는 거 아니야. 저는 순간 화가 났습니다. 여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다른 남자가 좋다고 했어요? 남편은 그제야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당신 나 몰래 한숨 쉬는 거 다 알아. 내가 화장실 가면 당신 한숨 쉬잖아. 내가 당신 힘들게 하는 거 알아. 근데 어쩔 수가 없어. 나는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남편의 고백에 저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나도 당신 없으면 못 살아요. 근데 그게 사랑이에요? 아니면 의존이에요? 우리 이제 생각해 봐야 해요. 서로한테 매달리기만 하면 둘 다 쓰러져요. 남편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알긴 아는데 마음대로 안 돼.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50년 넘게 함께 살면서 이렇게 서로의 속마음을 드러낸 적이 있었던가요? 우리 세대는 감정을 표현하는 데 서툴렀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힘들다는 말, 무섭다는 말을 입 밖에 내는 것이 쑥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쌓이고 상처가 쌓였던 것입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부터 솔직해지자. 힘들면 힘들다고 하고 화나면 화난다고 하고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하자.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상호 씨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에게 사과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영호 형, 저 때문에 오해하셨을까 봐 왔어요. 사모님하고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제가 그냥 사모님이 힘들어 보여서 위로하려고 한 건데 제 행동이 부적절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남편은 잠시 상호 씨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알아. 나도 알아. 당신 탓이 아니야. 내가 예민했던 거야. 우리 집사람은 평생 나밖에 몰랐어.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가 미안해. 상호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상호 씨가 돌아간 후 남편이 조용히 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그 사람 마음에 안 들었어. 솔직히 말해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거짓말을 할까요? 솔직하게 말할까요? 우리는 방금 솔직해지자고 약속하지 않았던가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기분이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여보, 나도 여자예요. 다른 남자가 나를 곱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당신한테는 평생 그런 말 한 번 못 들었잖아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그뿐이에요. 나는 당신 아니면 아무도 필요 없어요. 50년을 함께한 사람인데 어떻게 다른 남자를 봐요. 그냥 한순간 기분이 좋았을 뿐이에요. 남편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미안해. 당신한테 잘 못했어. 곱다는 말 한 번 못 해줬네. 당신 정말 고마워. 평생 나만 바라보며 살아줘서. 남편의 말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이 사람이 평생 한 번도 하지 않던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70이 넘어서야 처음으로 고맙다고 곱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늦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 무렵 민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이혼 서류를 가져왔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결국 수진이가 결심을 굳힌 것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수진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엄마야. 한 번만 더 만나자. 수진이는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많이 생각했어요. 근데 안 되겠어요.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저는 수진이에게 사정했습니다. 수진아,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봐. 민수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25년을 함께 살았잖아. 애들 아빠잖아. 수진이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 겨. 저는 민수 씨를 용서할 수 있어요.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저는 수진이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민수 씨가 왜 그랬는지 아세요? 저한테 관심이 없어서예요. 저랑 대화를 안 해서예요. 집에 오면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만 보고 저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고. 그러다가 자기를 알아주는 여자가 나타나니까 거기로 간 거예요.
용서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또 그럴까봐 무서워요. 달라지지 않을까봐 무서워요. 수진이의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대화가 없어서, 관심이 없어서. 그 말이 저와 남편에게도 해당되지 않나요? 우리도 오랫동안 대화 없이 살았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병들고 나서야 비로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늦었지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괜찮습니다. 하지만 민수와 수진이는 이미 너무 멀리 와 버린 것일까요? 저는 민수를 불러 엄하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수진이가 뭐라고 하는지 아니? 내가 관심이 없어서 대화를 안 해서 그랬대. 내가 진짜 변하지 않으면 안 돼.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수진이한테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민수의 어깨를 잡고 말했습니다. 그냥 물어봐. 수진이한테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고 물어봐. 그리고 들어. 수진이 말을 들어. 내 생각 말고 수진이 말을.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민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충격을 받았지만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민수 녀석 나를 닮았어. 나도 당신한테 그랬잖아. 관심 없고 대화 없고. 그게 잘못인 줄도 몰랐어. 내가 민수한테 이야기해 볼게. 아버지로서.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우리 함께 해결해봐요. 다음날 남편은 민수를 불러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나눠야 할 이야기였으니까요. 2시간이 넘게 이야기를 나눈 후 민수가 저에게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민수의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많이 들었어요. 아빠도 엄마한테 그랬다면서요. 근데 지금은 달라졌다면서요. 저도 해볼게요. 진짜 변해볼게요. 저는 민수를 끌어안았습니다. 민수야, 늦지 않았어. 아직 늦지 않았어. 그로부터 일주일 후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둘째 아들 민호였습니다. 민호는 50살로 민수보다 2살 아래였습니다. 형제 사이가 좋지 않아 몇 년째 왕래가 없었습니다. 그런 민호가 갑자기 나타난 것입니다. 저는 반갑기도 하고 걱정도 되었습니다. 민호야, 웬일이니? 민호는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형 일 들었어요. 이혼한다면서요. 제가 처리해 드릴 일이 있어서요. 저는 민호의 말에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저는 황급히 손을 빼며 일어섰습니다. 여보, 이건 오해야. 아무 일도 아니야. 하지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와 상호 씨를 번갈아 바라보다가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상호 씨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괜히 오해받을 일을 만들었네요. 제가 영호 형한테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가세요. 지금은 그냥 가세요. 상호 씨가 떠난 후 저는 한참을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아무 일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70이 넘은 아내가 다른 남자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저는 용기를 내어 안방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 말 좀 들어봐요. 제가 말을 꺼내려는데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나한테 실망했구나. 남편의 말에 저는 멈칫했습니다. 뭐라고요? 남편은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병들고 나서 당신한테 짐만 됐지. 맨날 당신한테 매달리고 당신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다른 남자가 좋아 보이는 거 아니야. 저는 순간 화가 났습니다. 여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다른 남자가 좋다고 했어요. 남편은 그제야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당신 나 몰래 한숨 쉬는 거 다 알아. 내가 화장실 가면 당신 한숨 쉬잖아. 내가 당신 힘들게 하는 거 알아. 근데 어쩔 수가 없어. 나는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남편의 고백에 저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나도 당신 없으면 못 살아요. 근데 그게 사랑이에요? 아니면 의존이에요? 우리 이제 생각해 봐야 해요. 서로한테 매달리기만 하면 둘 다 쓰러져요. 남편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알긴 아는데 마음대로 안 돼.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50년 넘게 함께 살면서 이렇게 서로의 속마음을 드러낸 적이 있었던가요? 우리 세대는 감정을 표현하는 데 서툴렀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힘들다는 말, 무섭다는 말을 입 밖에 내는 것이 쑥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쌓이고 상처가 쌓였던 것입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부터 솔직해지자. 힘들면 힘들다고 하고 화나면 화난다고 하고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하자.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상호 씨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에게 사과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영호 형, 저 때문에 오해하셨을까 봐 왔어요. 사모님하고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제가 그냥 사모님이 힘들어 보여서 위로하려고 한 건데 제 행동이 부적절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남편은 잠시 상호 씨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알아. 나도 알아. 당신 탓이 아니야. 내가 예민했던 거야. 우리 집사람은 평생 나밖에 몰랐어.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가 미안해. 상호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상호 씨가 돌아간 후 남편이 조용히 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그 사람 마음에 안 들었어. 솔직히 말해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거짓말을 할까요? 솔직하게 말할까요? 우리는 방금 솔직해지자고 약속하지 않았던가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기분이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여보, 나도 여자예요. 다른 남자가 나를 곱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당신한테는 평생 그런 말 한 번 못 들었잖아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그뿐이에요. 나는 당신 아니면 아무도 필요 없어요. 50년을 함께한 사람인데 어떻게 다른 남자를 봐요. 그냥 한순간 기분이 좋았을 뿐이에요. 남편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미안해. 당신한테 잘 못했어. 곱다는 말 한 번 못해줬네. 당신 정말 고마워. 평생 나만 바라보며 살아줘서. 남편의 말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이 사람이 평생 한 번도 하지 않던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70이 넘어서야 처음으로 고맙다고 곱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늦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 무렵 민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이혼 서류를 가져왔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결국 수진이가 결심을 굳힌 것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수진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엄마야. 한 번만 더 만나자. 수진이는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많이 생각했어요. 근데 안 되겠어요.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저는 수진이에게 사정했습니다. 수진아,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봐. 민수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25년을 함께 살았잖아. 애들 아빠잖아. 수진이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민수 씨를 용서할 수 있어요.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저는 수진이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민수 씨가 왜 그랬는지 아세요? 저한테 관심이 없어서예요. 저랑 대화를 안 해서예요. 집에 오면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만 보고 저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고 그러다가 자기를 알아주는 여자가 나타나니까 거기로 간 거예요. 용서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또 그럴까봐 무서워요. 달라지지 않을까봐 무서워요. 수진이의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대화가 없어서, 관심이 없어서. 그 말이 저와 남편에게도 해당되지 않나요? 우리도 오랫동안 대화 없이 살았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병들고 나서야 비로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늦었지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괜찮습니다. 하지만 민수와 수진이는 이미 너무 멀리 와 버린 것일까요? 저는 민수를 불러 엄하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수진이가 뭐라고 하는지 아니? 내가 관심이 없어서 대화를 안 해서 그랬대. 내가 진짜 변하지 않으면 안 돼.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수진이한테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민수의 어깨를 잡고 말했습니다. 그냥 물어봐. 수진이한테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고 물어봐. 그리고 들어. 수진이 말을 들어. 내 생각 말고 수진이 말을.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민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충격을 받았지만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민수 녀석 나를 닮았어. 나도 당신한테 그랬잖아. 관심 없고 대화 없고. 그게 잘못인 줄도 몰랐어. 내가 민수한테 이야기해 볼게. 아버지로서.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우리 함께 해결해봐요. 다음날 남편은 민수를 불러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나눠야 할 이야기였으니까요. 2시간이 넘게 이야기를 나눈 후 민수가 저에게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민수의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많이 들었어요. 아빠도 엄마한테 그랬다면서요. 근데 지금은 달라졌다면서요. 저도 해볼게요. 진짜 변해볼게요. 저는 민수를 끌어안았습니다. 민수야, 늦지 않았어. 아직 늦지 않았어. 그로부터 일주일 후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둘째 아들 민호였습니다. 민호는 50살로 민수보다 2살 아래였습니다. 형제 사이가 좋지 않아 몇 년째 왕래가 없었습니다. 그런 민호가 갑자기 나타난 것입니다. 저는 반갑기도 하고 걱정도 되었습니다. 민호야, 웬일이니? 민호는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형, 일 들었어요. 이혼한다면서요. 제가 처리해 드릴 일이 있어서요. 저는 민호의 말에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두 아들이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민호는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부엌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민호였습니다. 형, 저번에 내가 심했어. 형수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미안해. 민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도 미안해. 때리면 안 되는 건데. 두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호야,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어릴 때는 안 그랬잖아. 민호는 형이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몰라. 그냥 어느 순간부터 형이 밉더라고. 형만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뒤처지는 것 같고.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호야, 나도 힘들었어. 마디라고 다 좋은 거 아니야. 맨날 모범 보여야 하고 동생 챙겨야 하고 부모님 기대에 부응해야 하고. 나도 숨 막혔어.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형도 그랬어. 난 형이 다 가진 줄 알았는데.
두 형제는 그날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릴 때 추억부터 서로에게 품었던 오해와 상처까지. 저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잘 됐어. 늦었지만 잘 됐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형제가 어디 가겠어요. 결국 피는 물보다 진한 거예요. 그날 이후 민호는 변했습니다. 더 이상 형수에 대해 나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민수에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형 진짜 수진 형수 잡고 싶으면 제대로 해. 여자들은 말보다 행동을 봐. 매일 꽃 한 송이라도 사다 줘. 밥 한 끼라도 같이 먹자고 해. 귀찮아도 티 내지 말고. 민수는 동생의 조언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매일 퇴근 후 수진이를 찾아갔습니다. 수진이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현관 앞에 꽃을 놓고 갔습니다. 편지를 썼습니다. 25년 함께한 시간에 대해 그동안 무심했던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처음에는 냉담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진심이 조금씩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 수진이에요.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이니? 수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민수 씨가 달라졌어요. 매일 찾아오고 꽃 놓고 가고 편지 쓰고. 처음에는 쇼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한 달이 넘었는데도 계속하네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니? 수진이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근데 미워하기가 힘들어졌어요. 저는 수진이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부탁할게. 한 번만 만나줘. 민수 이야기 들어봐. 그리고 내 마음대로 결정해. 이혼하고 싶으면 해. 근데 후회 없이 결정해. 수진이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한번 만나볼게요. 며칠 후 민수와 수진이가 만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나중에 민수에게 들었습니다. 민수는 수진이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다고 합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당신 없으면 못 산다고. 수진이는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믿어볼게요. 근데 또 그러면 그때는 진짜 끝이에요. 민수와 수진이는 이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새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처럼 데이트도 하고 대화도 하고 서로에게 관심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민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일찍 퇴근해서 수진이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수진이는 민수의 회사 일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두 사람 사이에 대화가 생겼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관계는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만들어가는 것이구나. 결혼했다고 끝이 아니고 사랑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노력해야 합니다. 관심을 기울이고 대화를 나누고 표현해야 합니다. 그것을 게을리하면 아무리 깊은 사랑도 시들어버립니다. 그 무렵 상호 씨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남편과 저에게 인사를 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지방으로 이사 간다고 했습니다. 딸이 있는 곳으로 가서 살 거라고 했습니다. 상호 씨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제가 죄송했습니다. 괜히 오해받을 일을 만들어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상호 씨 덕분에 저도 많이 생각했어요. 저 자신에 대해서,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해요. 상호 씨는 쓸쓸하게 웃으며 떠났습니다. 상호 씨가 떠난 후 남편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고마워. 저는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뭐가요?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만 바라봐줘서. 나 같은 늙은이 곁에 있어줘서.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보, 나도 늙었어요. 우리 서로 고마운 거예요. 남편은 처음으로 제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결혼하고 5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에서 젊은 시절 남편을 만났습니다. 25살의 남편은 부끄러워하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하고 평생 살고 싶어. 저도 부끄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나도요. 꿈에서 깨어나 옆을 보니 66살의 남편이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살며시 웃었습니다. 꿈속의 그 사람이 맞습니다. 세월이 지나 얼굴은 주름투성이가 되었지만 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평생 사랑한 사람입니다. 지금 저는 65이 되었습니다. 작년 이맘때와 비교하면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저를 의지하지만 예전처럼 매달리지는 않습니다. 남성 노인 모임에 꾸준히 나가고 가끔은 친구들과 바둑을 두러 나갑니다. 저도 합창단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하는 시간도 있고 각자의 시간도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한 관계라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사랑과 의존은 다릅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의존은 상대방에게 기대어 나를 채우려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서로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각자의 삶을 존중하면서도 함께 걸어갑니다. 저와 남편은 50년이 지나서야 그것을 배웠습니다. 민수와 수진이는 요즘 예전보다 행복해 보입니다.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민수와 민호는 한 달에 한 번씩 함께 밥을 먹습니다. 어색하지만 대화를 나눕니다. 형제 사이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가족이란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치유하기도 하는구나. 노년의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제 답을 알 것 같습니다. 첫째는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감정을 숨기지 말고 표현해야 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둘째는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작은 변화도 알아차려야 합니다. 셋째는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매달리지 말고 나만의 시간과 활동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해집니다. 오늘 저녁 남편과 함께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가을 바람이 선선하게 불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고마워. 나랑 평생 살아줘서.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더 살아야죠. 남편도 웃었습니다. 그래, 더 살자. 당신이랑 더 오래 살고 싶어.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사랑이구나. 의존이 아니라 사랑이구나. 함께 걸으면서도 서로의 걸음을 존중하는 것. 손을 잡으면서도 서로를 올가매지 않는 것. 우리는 늦었지만 배웠습니다.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한 늦은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65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관계도 건강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오래오래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시니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